거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좌우 방구 2개, 방구 2개로 돼 있다. 주름이 많다. 2개의 방구도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자, 방구가 2개인데 교차로, 그러니까 대뇌가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배한다고 표현할 때 교차로 좌우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좌뇌와 우뇌를 나누어 볼 때 여기가 우뇌가 되고 이쪽이 좌뇌가 된다. 보여주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좌뇌는 오른쪽 반신을 지배하고 우뇌는 왼쪽 반신을 지배한다면 교차가 되는 곳이 있다는 거야. 그 교차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 어딘지도 물어봐. 그 교차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연수다.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연수라는 것까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통각 같은 경우는 척수에서 교차가 나타나. 이건 그냥 상식이고, 그리고 시험에 이 부분, 즉 교차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반대편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요. 문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 바로 보죠. 다음 페이지에 62페이지에 핵심 퀴즈 1번. 핵심 1번 보세요. 핵심 1번에서 사실 이제 대뇌에 관련된 다른 상식적인 부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풀린다면, 지금 좌우 방구가 다시 61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좌우 방구의 겉질은 각각 몸의 반대편을 지배한다는 거야. 감당한다. 그리고 고도할 활동한다고 그거 됐고, 대뇌 겉질에 이 대뇌는 겉질 부위가 소위 바깥쪽이 그게 소위 신경 세포체가 많아서 회색질인 거고, 그지? 세포체가 많으면 회색질이에요. 그리고 거기 네 번째 특징의 그게 대뇌 겉질의 회색질이고, 기능에 따라서 거기 뭐가 있냐면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 있는데, 이 영자가 들어가면, 감각령이고 운동령이더라도 어쨌든 다 영은 전부 다 연합신경이다. 절대로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아니다. 무조건 연합신경이다. 즉 중추다.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거는데, 근데 이제 문제 여기 나오죠. 핵심 퀴즈 1번에 뭐라고 나왔다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 아까는 이거 운에 잘했는데 여기도 비슷한데 여기가 전두엽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전두엽이 이쪽에 써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위에서 쳐다봤을 때 위에서 쳐다봐도 이쪽이 이마 쪽이니까 그럼 여기가 좌뇌야. 여기가 우뇌고. 바뀌었죠? 방향이? 그걸 조심하면 되고, 어쨌거나 운동령, 요 부분은 운동령, 그 다음에 우뇌의 감각령. 그런데 운동령에서 요렇게 화살표 B 부분, 손가락 and A 입술, 밑에 쓰면 잘 보이죠? 입술 이렇게 돼 있다면 손가락에 뭐냐면 운동령인데 뭘 파악해야 돼? 좌뇌의 손가락 운동령이야. 좌뇌의 손가락 운동령을 자극했다면 거기 보기 니은에 이렇게 써있잖아.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게? 오른손이 움직이니? 오른손이 움직인다고? 자, 분명히 지금 그림상의 좌반구에 운동령 중에 손가락 운동령을 자극하면 당연히 그 좌반구는 오른쪽 반신을 좌우 담당하기 때문에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인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기억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에 자극을 줬대.
아이가 손상됐대. 그러면 입술 감각이 없어진다. 입술 감각이 사라진다고? 이거는 틀린 얘기죠. 왜? A는 운동량이고 게다가 좌뇌에 있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오른쪽 이렇게 되면 입술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술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움직일 수 없는 거지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입술에 이렇게 반쪽만 오른쪽 입술의 반쪽만 못 움직여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반쪽만 못 움직이면 입술이 움직임이 부정확해지면서 발음이 잘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C는 뭐야? C는 왼쪽 감각령, 오른쪽 우뇌 감각령의 무릎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읽을 때는 C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뇌에 있는 무릎 감각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C 콜 우뇌의 무릎 감각령이니까 이거는 누구를 통제하느냐? 좌뇌란다. 좌측의 왼쪽이라 쓰니까 우리말로 왼쪽 무릎 감각을 담당해요. 따라서 여기서 잘 봐.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 만약에 C 역침사 자극을 주게 되면은 무릎 반사에서 다리가 올라간다가 아니라 왼쪽 무릎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다 자극을 주면은 왼쪽 무릎을 누군가가 만지는 것 같은, 즉 어떤 자극이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직접 자극을 가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왼쪽 무릎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왠지 만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가 답이에요.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디귿은 X가 되는 거죠. 니은만 맞았네요.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갔더니 거기 대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더 알아보기에 대뇌 겉질의 기능의 분업화가 있는데, 그거는 맨 밑에 있는 거 61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은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요렇게 생겨있다는 것 정도. 그래서 여기가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여기가 두정엽, 두두엽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펼쳐진 구조, 이렇게 생겨난 구조에서 하나는 전두엽이고 하나는 측두엽이라고 본다면, 보다시피 이것이 이제 양쪽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곳에서 양갈래길에서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나중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발달해요. 보통은 여기 감각령과 운동령이 모여 있고 이쪽에는 연합령이 모여 있어요. 그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여기 연합령이 모여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고등한 정신활동은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고등한 정신활동은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그 정도면 됐고, 깐내 위치 파악, 깐내의 위치를 파악하라.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깐내 가장 중심에 있어요. 깐내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율신경의 통합중추, 자율신경과 내분비의 조절에 있어서 통합중추, 체온 혈당 상투 조절 중추, 그리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걔가 통합중추, 간뇌의 시상하부라는 것이, 이거 시상이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험에는 시상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시상하부만 좀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온이나 혈당이나 상투의 조절 중추니까요. 이것의 중추입니다. 그런데 시상하부 밑에 누가 달려있는가가 중요한데,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생겼지. 시상하부 이렇게 해가지고 전엽, 뇌하수체 전엽과 뒤쪽에 후엽이 붙어 있어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의 모습을 잘 비교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전엽은 시상하부가 떨어져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고, 후엽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는데 시상하부와 후엽은 신경으로 연결돼 있고 전엽은 혈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차이도 있어요. 시상하부가 후엽과 신경으로 연결돼 있고 시상하부와 전엽과는 혈관으로 연결돼 있다. 네. 어쨌든 이 시상하부가 중요한 뇌하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뒤에서 다시 나오죠. 호르몬에서 다시 나오죠. 중간뇌야. 중간뇌 또는 중매뇌. 작년 시간에도 중간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간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중간뇌가 지금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 그 밑에 연수가 있어. 중간뇌 밑에 연수가 있어. 중간뇌 여기 있어요. 봐봐. 이거 중간뇌잖아. 중간뇌 연수. 중간뇌 연수. 근데 얘네 둘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고. 이 중간뇌와 연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개가 뇌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간뇌와 연수가 바로 무엇을? 뇌의 줄기를 형성한다. 100만 번 물어봤던 거예요. 뇌줄기는 중간뇌와 연수다. 그럼 누구는 아니냐? 누구는 아닐까요? 간뇌 아니죠. 척수 아니죠. 대뇌 아니죠. 다 아니죠. 뇌줄기는 중간뇌와 연수뿐이다. 원래는 학자에 따라서 관점이 옛날에 달랐는데 간뇌를 뇌줄기에 집어넣는 학자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애매했지만 이게 어떻게 뇌줄기야. 여기서 뇌줄기라는 거는 아까 이거 봐봐 여기. 이게 뿌리야. 뿌리, 줄기, 잎이야. 그 개념으로 뇌의 발달 구조상에서의 이제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 끝부분에 있는 대뇌는 가장 늦게 발달한다 그랬잖아. 간뇌가 사실은 뇌 줄기처럼 보여졌던 건데 실제로는 얘는 가장 중추 중에 하나라서 적어도 줄기는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척수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위에서 분화되면서 중간뇌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간뇌가 분화되면 사실은 이제 생명 현상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면 대뇌가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시험 문제는 이것을 뇌 발달상에서의 중요한 부위인 이 중간뇌와 연수의 개념을 여러 차례 이미 물어봤다는 것. 그리고 얘의 기운이 중간뇌가 동공반사와 뭐 하나 더 중간뇌 기능이 동공반사 말고 균형 유지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물어봐요. 연수가 소호심의 중추라는 것 잘 물어봐요. 뭔데요? 소화, 호흡, 심박, 소화, 호흡, 심박, 소화, 호흡, 심박. 연수는 소호심의 중추다. 그리고 연수가 거기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의 반사, 이게 소화, 호흡, 심박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인데 오른쪽에 무조건 반사의 종류 세 가지. 척수반사, 물반사, 척수반사, 연수반사, 그리고 동공반사. 세 가지. 척수반사 제일 흔한 거지. 그걸 기억해야 돼. 척수는 중요한 놈이니까. 척수는 잘 나오는 놈이니까. 잘 나와서 중요한데 척수반사의 대표적인 것을 지금 당장 외워줘. 척수반사는 회피반사, 무릎반사, 배변반사, 배뇨반사, 배변배뇨. 이게 척수반사야. 회피반사, 무릎반사, 배변반사, 배뇨반사, 척수반사. 오케이. 저게 내가 이걸 단순하게 마치 무슨 내신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저걸 그림으로 내요. 그림으로 냈을 때 이를테면 한번 볼래요? 뭐 어떤 내장기관 중에 마치 대장처럼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거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어떤 기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그림을 또 그리면 물론 여기가 교감신경이 되거나 부교감신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블랭크를 쳐서 신경들이 가운데 숨어있음을 암시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게 내장기관이 된다고 할 때 장이면 대장이나 소장 같은 것이 된다고 했을 때 감각신경이고 척수가 되고 그리고 운동신경이라면 운동신경 중에서 자율신경이라면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냐면 내장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배변 반사를 일으키는 그 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굉장히 좀 뜻밖의 그림이 요즘에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냥 척추반사에 가장 흔히 빠진 이 회피 반사나 무릎 반사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에 좌우 두 개 반복되어 있다는 것과 균형, 평형 유지, 균형 유지하는 거야. 몸의 자세. 수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모두가 다 손해가 관련돼요. 손에는 대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대뇌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이제 그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척수에서 중요한 포인트. 척수는 가장 출제빈도가 높았던 파트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가만있어 봐. 그렇지. 7시 시작했잖아. 이걸 이제 신경계를 빨리 정리하고 호르몬 파트로 들어가기 위한. 근데 아직도 정리할 게 조금은 남았고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척수 정리 잘하면 돼요. 그리고 신경계 이상이니까요. 척수 그림 등쪽 부근이라고도 하고 배쪽 정근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감각신경이 들어갑니다. 등 쪽으로 감각신경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감각신경임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고 운동신경은 전근을 통하여 나간다. 감각신경은 후근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사실이 포인트.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여기서 하나의 신경이 더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쪽에서 직접 밖으로 이제 나가는 신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보통은 이게 척수에서 연결, 여기가 척수요. 여기가 척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 척수인데 그 중에서 척수의 소위 회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쪽 안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회색질인데 신경세포 많이 공부하는 쪽이 색깔이 진합니다. 그런데 저 운동신경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하나는 여기 이제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이 위에 것이 수축을 한다면 밑에 것은 이완하게 되는 이 관계죠. 수축과 이완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항상 한 놈이 수축할 경우 다른 애는 이완을 하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 손가락도 팔도 또는 무릎도 다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파란 신경과 노란 신경은 신호가 사실상 반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에서 61페이지 오른쪽 그림에 그 척수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A라고 표현했고 여기를 E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는 E가 하나만 그려져 있지만 그 다음에 B, D가 있어. F는 요거고 B와 D 쪽으로 올라가 보면 분명히 여기서 이 감각은 올라가서 잘 봐야 되는 게 빨간 선이 그림상의 B신경인데 B신경이 이렇게 꺾여져서 대뇌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대뇌에서 연합신경이 이걸 받아들여서 다시 내려보낼 때 교차가 나타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게 D신경인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차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장소는 연수 부위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감각기가 있잖아. 감각기에서 온 자극은 무릎 반사 경로로도 전달될 수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척수 반사의 경로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대뇌로 전달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교차도 한번 나타나고요. 그 당연한 얘기를 이제 시험에서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교차와 대뇌 전달 여부를.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신경계 분류에 관한 또는 전달 경로에 관한 문제를 하나 체크를 할 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62페이지 핵심 퀴즈를 먼저 보면은 핵심 퀴즈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잘 보면 척수가 이렇게 잘라져 있을 때 당연히 이 오른쪽이에요. 이거. 그림상에 여기가 오른쪽이듯이 61페이지 2번 문제에서도 오른팔이 그려져 있습니다. 척수의 오른쪽에 팔이죠. 그러면 기억은 A는 연수가 아니죠. 그림은 척수를 나타내고 있다. B는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팔다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석만 팔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자율신경은 내장기관 같은 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는 자율신경이 아니고 지금 B는 전근을 통해 나온다. 운동신경은 전근을 통해서 나온다가 맞죠? 오케이. 기왕에 3번까지 풀고 갑니다. X, Y 그림에서 요 정도 뭐 기본적인 유형이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동공이 확대되고 있느냐 축소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이 그림에서는 그 확대 축소 여부를 얘기하지 않았으나 문제에서 많이 보는 건 이렇게 축소되는 것으로 얘기해야 맞다. 왜냐면 부교감신경이죠. X,Y는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속하는 것이 맞고 Y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X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나온다. 동공 크기 조절 중추 연수가 아니라 중매다. 여기가 중매다. 오케이, 중매한다. 동공 크기 조절 중추 중매 됐어.